네, 이번 수업에서는 공분산의 개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분산이라고 하는 것은 한 개의 변수에 대한 어떤 그 자체의 성질이었다면, 공분산은 그 이름 그대로 두 개의 변수 간의 어떤 관계를 나타내는 그런 개념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고요. 그런 분산의 개념과 그 다음에 이번에 소개하려는 공분산의 개념을 비교해서 소개하고, 간단한 디스크리트 컨티뉴어스 케이스의 이그젠플 문제를 통해서 공분산을 계산하는 과정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코베리언스라는 개념을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한 개의 변수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분산, 단순 베리언스를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리언스에 대한 소식은 이렇게 우리가 잘 알려져 있는데요. 이 베리언스가 갖는 몇 가지 관점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정리한 첫 번째는 비교적 높은 확률 값을 갖는 랜덤 베리어블의 범위라고 적었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분산의 개념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첫 번째 개념은 그 확률 변수가 분포하는 정도, 얼마나 넓게 퍼져 있느냐 정도를 얘기하는데요. 가우시안 분포 같은 경우를 보면 가우시안 분포는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에 해당하는 모든 값들을 다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명확하게 분산해 가지고 그냥 확률 변수가 얼마나 넓게 분포하느냐를 얘기하기는 좀 애매하고, 이왕이면 좀 더 정확하게는 높은 확률 값을 갖는 어떤 랜덤 베리어블의 범위, 그러한 개념으로 우리가 분산을 또는 표준 편차를 정의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예를 들면 이렇게 가로가 지금 x축이고요. 확률 변수값, 뭐 가우시안 분포를 생각한다면 이렇게 평균을 기준으로 굉장히 좁은 어떤 시그마 x 표준 편차를 갖고 있으면 비교적 높은 확률 값으로 발생하는 경우는 이 구간이죠. 그러니까 이런 이제 스프레드니스 정도가 바로 우리가 표준 편차 또는 분산이다라고 했고요. 반면에 또 넓게 분포한다? 그러면 이 넓은 영역에 해당하는 높은 비교적 확률을 갖는 값들이 자주 발생할 테니까 그런 개념으로 이 표준 편차나 분산을 이해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분산의 중요한 개념은 단순히 확률 변수가 얼마나 많이 퍼져 있다가 아니라 비교적 높은 확률 값을 가지면서, 즉 자주 발생하는 그런 확률 값에 해당하는 변수가 어느 정도로 퍼져 있느냐, 그런 개념으로 이 분산의 의미를 받아들이면 좀 더 정확하지 않을까 싶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 뮤x라고 하는 평균 값을 기준으로 뭔가 확률 변수 값이 들쭉날쭉하게 발생한다? 이 발생하는 스프레드니스 정도를 방금 첫 번째 얘기했는데요. 이번에는 우리가 이걸 반대로 가로를 변수값 x가 아니라 시간축 또는 시행하는 횟수, 그런 t나 n이라고 생각해 보죠. 그럼 우리가 이제 랜덤 베리어블을 발생시키고 또 다시 발생시키고 이런 식으로 반복적으로 이 x라는 값을 이제 만들어낼 수 있는데요. 그 만들어냈을 때 한 번 한 번의 값들을 시행하는 횟수 n이나 또는 t라는 시간축에서 생각해 보게 되면 요 지금 기준이 되는 가로선은 높이값이 x라는 평균 값입니다. 그러면 어떤 때는 x보다 클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작을 때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들쭉날쭉하면서 값이 나올 텐데요. 시그마 x가 크다라는 얘기는 x를 기준으로 이렇게 편차가 크니까 이 들쭉날쭉한 정도가 굉장히 크게 나오는 거고, 시그마 x가 작으면 x를 기준으로 나오는 값이 비교적 작은 겁니다. 즉 우리가 반복적으로 랜덤 베리어블을 발생할 때 평균 값을 중심으로 편차가 크게 발생하느냐 아니면 평균 값을 주변으로만 발생하느냐, 그러한 개념을 쉽게 우리가 파악할 수 있겠다. 그게 바로 요 시그마 x라고 하는 값이죠. 그래서 사실 첫 번째 개념보다는 두 번째 개념이 더 우리한테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발생되는 그 x라는 확률 변수 값의 편차가 얼마나 크게 변동이 심한지를 알려주는 것, 그게 바로 저 시그마 x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을 잘 요 두 번째 케이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확인해 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시그마 x 자체의 정의가 뭔가 제곱한 것의 평균이기 때문에요. 기본적으로는 포지티브 넘버고요. 이론적으로는 0도 될 수 있습니다. 0이란 얘기는
그 변동이나 편차가 전혀 없는 거니까 그냥 한 가지 값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그런 경우는 무작위의 개념이 아니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의 이 베리언스 또는 표준 편차는 0보다 큰 값이다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어떤 물리적으로나 또는 수학적으로 또는 신호처리적인 관점에서 주는 이 베리언스의 중요한 의미는 그 랜덤 베리어블 x가 갖고 있는 또는 신호의 관점에서 파워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파워라고 하는 건 어떤 시간 t에 대한 함수를 xt라고 했을 때 우리가 보통 신호라고 하기도 하고 뭔가 물리적으로 값을 갖는데요. 이런 것들을 제곱하면 이게 특정한 시점에서의 파워, 전력이라고 하고요. 이걸 다 주어진 시간 동안에 우리가 전부 다 어디에서 0부터 t라고 그럴까요? 이걸 다 적분해서 더해서 만들어내는 걸 에너지라고 부릅니다. 이건 어떠한 물리적인 양에 대해서도 다 동일하고요. 거기에 우리가 이 0부터 t까지 더한 이 적분한 에너지를 t분의 1로 나누면 그때는 이제 주어진 시간 t 동안의 평균 전력이라고 부릅니다. 일종의 평균적인 에너지죠. 위에 거는 특정한 시점 t에서의 순간순간 전력이라면 이거는 주어진 구간 동안의 평균적인 전력이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전력의 개념이 주로 이제 이런 건데요. 확률 변수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바로 저 베리언스가 바로 이 전력에 해당하는 파워에 해당하는 값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신호를 상대적인 크기를 비교할 때 에너지 또는 전력의 개념으로 비교를 할 텐데 그때 확률 변수에 해당하는 랜덤한 값들은 바로 이 분산을 가지고 비교하게 된다. 그래서 분산이 크면 에너지가 큰 신호, 분산이 작으면 에너지나 전력이 작은 신호 이렇게 이해하면 되고 그게 바로 이 두 번째 케이스였던 이렇게 크게 진폭이 크게 발생하는 그런 신호에 해당한다 라고 같이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가 에스티메이션이라는 관점에서 분산도 정의한 적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주로 이제 우리가 평균과 분산의 관계에서 이야기를 했었고 핵심적인 결론은 미니멈 민 스퀘어드 에러를 구하게 되는 최적의 해는 평균이었고요. 랜덤 베리어블 x를 우리가 예측함에 있어서 최적의 해는 바로 민이 되고 그 우리가 x햇이라고 그럴까요? 그때 얻어지는 스퀘어드 에러를 평균했을 때 최소가 되는가? 그게 바로 분산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은 여러분들에게 평균과 분산의 관계를 강의할 때 자세하게 설명을 다루었으니까 해당하는 강의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베리언스에 대해서 일단 이러한 식으로 전체적인 개념을 한번 정리를 다시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코베리언스라는 개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코베리언스는 제목처럼 한 개의 변수가 아니라 두 개의 변수 간에 이루어지는 어떤 변화 또는 범위의 개념이 되겠고요. 수식으로는 코베리언스 XY라고 쓰는 것을 이렇게 시그마 XY라고도 많이 쓰고요. 핵심적인 것은 X-뮤X와 Y-뮤X 각각의 변수에서 평균을 뺀 두 개를 곱하고 그것에 대한 익스펙테이션을 취하자라는 겁니다. 이때 이 가로 안에 있는 익스펙테이션 하기 전에 있는 부분들을 전개해서 우리가 수식을 정리하면 오른쪽과 같이 xy라는 두 변수를 곱한 것의 평균에서 각각의 평균에 해당하는 값들을 곱한 것을 빼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연산하는데요. 대부분은 우리가 이제 이런 방식으로 공분산을 계산하도록 이렇게 하겠죠. 자, 이 정의 자체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앞에 있는 베리언스에서 소개한 개념과 코베리언스라는 이 개념이 어떤 면에서 유사하고 어떤 면에서 다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x 또는 y라는 변수가 얼마나 넓게 퍼져 있느냐 그런 이제 관점에서 첫 번째로 일단 보자면 앞에서는 확률 변수 x 하나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x 하나가 얼마나 확률적으로 높은 값에 해당하는 구간에 넓게 퍼져 있느냐 좁게 퍼져 있느냐 뭐 이런 개념이었다면 이제는 두 개의 변수가 동시에 발생하는 상황이니까요. 두 개의 변수 xy가 jointly probability 또는 density 관점에서 비교적 높은 값을 갖는 범위 그런 개념으로 공분산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x 하나가 아니라 xy 두 개가 2차원 평면상에서
이제 넓게 퍼져 있는데 전체적으로 XY가 발생하는 모든 구간이 아니라 비교적 자주 발생하는 확률이나 덴서티가 높은 XY 어떤 좌표 평면 영역 그런 퍼져 있는 정도가 바로 요 조인트 스프레드니스라고 제가 표시한 그런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값도 기본적으로는 x나 y의 평균값을 중심으로 퍼져 있을 텐데요. 보통 이제 좀 그리기는 어렵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x축과 y축으로 이제 2차원 평면에서 여기가 만약에 x와 y라는 어떤 중심 좌표라고 한다면 여기를 기준으로 이렇게 분포하느냐 아니면 더 넓게 분포하느냐 이런 식으로 따라서 우리가 이제 이 공분산이 크다 작다를 이야기할 수 있겠죠. 물론 넓게 분포할수록 상대적으로 그 전체적인 확률값은 좀 작아지긴 하겠지만 전체적인 확률 분포를 볼 때 특정한 구간에만 이렇게 아주 피크처럼 확률이 높아질 것이냐 전체적으로 스무스하게 높아지느냐 이러한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이 하이 프로버빌리티의 관점을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럴 때 비교적 넓게 분포하는 XY 평면 영역 그게 바로 공분산에 대한 크기랑 우리가 어느 정도 비례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변수가 아닌 조인틀리 발생하는 XY 두 개의 변수를 동시에 고려한 영역이니까 이제 X축이나 Y축 한 축이 아니라 XY 평면, 2차원 평면의 관점에서 얼마나 넓게 XY 좌표값들이 변동이 있으면서 발생하느냐 그런 측면에서 보면 되겠고요. 두 번째가 이제 바로 그런 거죠. 우리가 어떤 특정한 시점마다 x하고 y라는 두 개의 변수를 동시에 발생시킬 때 그 발생된 하나하나의 xy 값은 크고 작음이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 곱한 값, x와 y의 두 개의 곱한 값이 적어도 얼마나 변동이 크게 발생하는지 그 정도에 대한 상대적인 크기를 나타내 주는 게 바로 이 코베리언스의 개념이다 라고 보면 됩니다. 따라서 코베리언스가 크다는 얘기는 우리가 이제 x하고 y를 발생시키고 발생된 두 개의 값을 곱한 하나하나의 그 값들이 x 곱하기 y라는 변수 값들이 변동이 크게 발생하는 거죠. 사실 x 곱하기 y를 한 상태의 변동이기 때문에 x의 변동이 큰지 y의 변동이 큰지 그거는 일일이 하나하나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경우는 이제 마지널 덴서티를 구해서 x하고 y의 마지널 베리언스를 구할 수밖에 없겠죠. 어쨌든 두 개의 변수가 상대적으로 동시에 발생할 때 발생하는 이 변동폭 또는 얼마나 넓게 퍼져 있느냐 그러한 개념이 베리언스랑 약간 대비되는 공분산 코베리언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 다음 측정되는 값은 분산은 동일한 값의 제곱의 평균이지만 이건 x-뮤x와 y-뮤y가 서로 다른 값이므로 이제 그냥 음수도 될 수 있는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리얼 넘버가 될 수 있고요. 심지어 뭐 당연히 0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리얼 넘버를 했고요. 에너지나 어떤 에스티메이션 관점에서의 공분사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일단 적어두지 않았고요. 다만 중요한 건 XY라는 두 개의 변수의 어떤 연관성, 관련성에 대한 걸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럴 때 이 공분산이라는 개념이 바로 조인틀리 동시에 발생하게 되는 x하고 y 두 개 사이의 어떤 연관성이나 경향을 보여준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 코베리언스를 이용하게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다음에 다시 설명하게 되는 코릴레이션 코이피션트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x하고 y가 연합으로 발생되었을 때의 어떤 경향을 분석하게 될 텐데요. 그 핵심적인 지표가 기본적으로는 코베리언스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일단 기억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공분산에 대한 얘기를 여러 가지 항목으로 나눠서 설명을 했는데 x나 y 어느 한 변수에 발생하는 진동폭이 아니라 두 개가 동시에 발생했을 때 하는 x, y 두 개의 곱에 해당하는 그 값의 진동폭 그 변화되는 정도를 우리가 코베리언스다라고 생각하면 좋겠고요. 중요한 건 x하고 y가 동시에 발생할 때마다 우리가 두 변수 간의 어떤 발생하는 연관성, 뭔가 관련성이 있을 수 있는데 경향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분석하는 기본적인 개념으로 우리가 코베리언스를 쓸 것이다 라고 일단 기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코베리언스는 이제 앞에서 정의를 했고요. 우리가 실제로 계산하는 거 간단하게 보자면 디스크리트 랜덤 베리어블의 개념에서는 주어진 수식에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조인트 프로버빌리티를 각각의 변수 x, y에 대해서 해주면 될 거고요. 우리가 이 안에 있는 녀석을 먼저 다 일일이 곱해서 식을 전개하면 결국 x 곱하기 y의 평균과 그 다음에 각각의 평균을 고해서 곱하고 그걸 빼는 이런 형태로 우리가 연산을 하는 게 보통 일반적인 공분산을 계산하는 방법이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x 곱하기 y라는 두 개의 변수가 있으니 이렇게 조인트 프로버빌리티를 곱해서 x, y 두 개의 변수에 대한 이중 시그마 기호인 서메이션을 해줬네요. 컨티뉴어스 랜덤 베리어블의 경우는 우리가 이제 서메이션 대신에 인티그레이션 적분을 하면 되겠고요. 변수가 두 개니까 이렇게 이중 적분을 하는데 이중 적분이고 이제 우리가 이용해야 되는 것은 조인트 덴서티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안에 있는 수식들을 다 우리가 전개해서 전개하면 아래와 같은 경우를 얻을 텐데 x 곱하기 y라는 두 변수 간의 평균은 xy에 해당하는 변수를 곱하고 조인트 덴서티에 이렇게 이중 적분을 하면 되겠고요. 요거는 각각 마지널 평균값을 이용해서 우리가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의 형태가 우리가 이제 공식 그대로 정리한 컨티뉴스 또는 디스크리트 타입의 코비리언스를 계산하는 과정이고요. 이제 한 가지 코비리언스랑 관련돼서 중요한 용어 개념이 하나 더 나오는데 이 코비리언스는 제가 아까도 리얼 넘버라고 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특별하게 0이 되는 값이 생길 때가 있어요. x하고 y의 코비리언스를 구했더니 0이 된다. 자, 0이 된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이제 뭐라고 부를 것이냐? uncorrelated라고 부릅니다. 나중에 설명하는 코릴레이션 코이피션트가 0이 될 때나 코베리언스가 0이 될 때나 다 같은 의미라서 일단 제가 코베리언스에서 uncorrelated라는 말을 썼고요. 그러니까 x하고 y 두 개가 서로 상관이 없다. 이런 의미로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하고 이 얘기는 이제 다시 코베리언스가 0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처음에 정의했던 코베리언스 계산하는 식과 이게 0이라는 과정을 그대로 대입하면 결국 이렇게 됩니다. x 곱하기 y라는 조인트 덴서티를 이용해서 이용한 익스펙테이션 값이 각각의 평균값의 곱과 같기만 하면 우리는 두 변수 x, y가 서로 uncorrelated, 연관성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연관성이 없다라는 개념은 x하고 y 두 개를 우리가 조인트를 이용할 때 큰 의미가 없다라는 의미로 생각해도 되는데요. 만약에 x하고 y라는 두 개의 확률 변수가 이번에는 인디펜던트라고 하죠. 서로 독립입니다. 서로 독립이라는 얘기는 조인트 프로버빌리티나 조인트 덴서티가 각각의 마지널 프로버빌리티나 덴서티의 곱으로 표현되는데요. 일단 여기서는 덴서티를 한번 표시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이제 각각의 덴서티의 곱으로 표현이 되니까 우리가 요 x 곱하기 y라는 형태의 조인트 덴서티를 이용해야 되는 저 익스펙테이션을 해보면 이렇게 되죠. 처음에는 조인트 덴서티를 넣고요. 하지만 마지널 덴서티의 곱으로 바뀐다라고 했고 결국 이것은 x와 x, y와 y 이렇게 변수들을 각각 구분해서 이렇게 각각을 적분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되는 이 부분은 x, 이 부분은 y, 즉 여기는 x에 대한 평균, 여기는 y에 대한 x에 대한 평균, y에 대한 평균이 되니까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위쪽에 있는 내용과 uncorrelated와 같은 개념이 됩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만약에 인디펜던트한 확률 분포를 갖는다 x하고 y가 그러면 확률적으로 독립이니까 두 개 사이에는 연관성이 없는 거죠. 그래서 uncorrelated라는 조건도 만족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럼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어떤 두 확률 변수가 있을 때 확률 변수가 uncorrelated가 되는 경우는 방금 위에서 정의한 것처럼 그냥 expectation xy가 각각의 평균의 곱과 같기만 하면 됩니다. 확률 분포가 개별적으로 프로덕트로 이렇게 분리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훨씬 더 타이트하고 엄격한 기준이 바로 인디펜던트인 거죠. 그래서 인디펜던트는 uncorrelated라는 어떤 확률 변수 범위에 이제 부분집합처럼 굉장히 타이트한 그런 작은 개념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따라서 인디펜던트라는 조건만 되면
당연히 uncorrelated이고, 하지만 uncorrelated이라고 해서 independent가 보장되는 건 아니죠. 그죠? 이런 조건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코베리언스와 관련된 uncorrelated의 개념을 independent와 함께 잘 기억을 하고 비교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한번 코베리언스 계산을 한번 간단하게 두 가지 이그젬플, 디스크리트 케이스와 그리고 컨티뉴스 케이스로 나눠서 한번 직접 해볼 텐데요. 지금 보시는 요 이그젬플은 이미 예전에 제가 멀티플 랜덤 베리어블의 디스크리트 타입 강의에서 16번이나 18번 강의에서 계속 소개해왔던 예제입니다. x는 3번 던지는 동전, 한 개의 동전을 3번 던지는 시행에서 x는 첫 번째 던진 동전이 앞면이면 1, 뒷면이면 0이고 y라는 확률 변수는 3번 던진 것에서 헤드, 앞면이 총 몇 번 나왔느냐, 앞면이 나온 횟수 0번부터 3번까지 요거를 확률 변수로 갖는 두 개를 조인트로 정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3번 던지는 시행을 할 때 x는 사실 첫 번째만 보면 되고요. y는 3번까지 던진 것을 가지고 앞면이 나온 횟수를 보면 될 텐데 각각 이렇게 표처럼 x하고 y의 마지널 프로버빌리티 그냥 x는 2분의 1이고요. y는 0이란 얘기는 다 뒷면이 연속 3번 나와야 되니까 8분의 1이고 뭐 이런 식으로 나왔죠. 그 다음에 x와 y 두 개를 조인트 프로버빌리티를 구하면 이렇게 되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앞에 있는 강의들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뮤 x를 먼저 계산하면 0과 2분의 1, 1과 2분의 1을 곱해서 합하면 되니까 아주 간단하게 2분의 1이 나왔고요. 그 다음 y에 대한 평균은 0과 8분의 1, 1과 8분의 3, 2와 8분의 3, 3과 8분의 1을 다 곱해서 해주니까 8분의 12가 되고 최종적으로는 2분의 3이라고 계산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요 평균을 알아야 코베리언스를 구할 수 있겠죠. 그럼 이제 이 조인트 프로버빌리티 관점에서 이렇게 x 곱하기 y의 평균만 구하면 되겠습니다. x 곱하기 y라는 건 조인트리 발생하는 x값, y값을 곱하고 해당하는 조인트 프로버빌리티를 곱해서 다 그걸 누적하면 되니까요. 지금은 x하고 y가 00일 때는 8분의 1, 0 곱하기 1에 8분의 2, 0 곱하기 2 곱하기 8분의 1, 0 곱하기 3 곱하기 0, 뭐 이런 식으로 해서 x가 0일 때 해당하는 조인트 프로버빌리티 다 되고요. 결론적으로는 0입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x 곱하기 y가 x는 1, y는 0, 여기는 0, 확률 0이고 1, 1, 8분의 1. 이제 비로소 1 곱하기 1 곱하기 8분의 1. 그러니까 0이 아닌 경우가 이렇게 이제 세 가지 경우밖에 없네요. 1 곱하기 2 곱하기 8분의 2, 그 다음에 1 곱하기 3 곱하기 8분의 1. 그래서 이 모든 연산을 다하면 딱 이렇게 1이 되는 게 바로 요 x 곱하기 y라는 확률 변수의 익스펙테이션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원하는 공분사는 이제 x, y의 평균에서 x와 y의 각각의 평균을 곱해서 빼면 된다고 했으니까 4분의 1이다. 자, 약간 0보다 큰 값이 나왔네요. 그죠? 0보다 크다란 얘기는 어떤 의미냐? x가 커질 때 y도 커지고요. x가 작아질 때 y도 작아지는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다. 자,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우리가 코렐레이션 코이피션트를 설명할 때 얘기하기로 하고 우리가 이 간단한 디스크리트 버전에서 한번 공분산 계산하는 과정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번에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많이 예를 들었던 컨티뉴스 버전의 문제를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공분산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마지널 덴서티에 해당하는 각각의 평균을 구해야 되니까요. 먼저 마지널 덴서티부터 한번 구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전에도 많이 하긴 했지만 우리가 한번 차곡차곡 다시 해보죠. 마지널 덴서티라는 건 모든 y 값에 대해서 조인트 덴서티를 다 적분하면 된다. 뭐에 대해서? y에 대해서죠. 이렇게 하면 x라는 변수만 남습니다. 자, 그러면 이 경우는 x 값을 어떤 특정한 값이라고 가정해 놓고 우리가 해야 되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즉 이제 적분해야 되는 범위가 요 y는 x라는 위치부터 시작해서 무한대로 가는 거죠. 따라서 이것은 다시 이제 우리가
y는 x에 해당하는 x부터 무한대 방향으로 하고, 그 다음에 저 조인트 덴서티에 해당하는 요 녀석을 여기다가 넣어주고 얘를 y라는 변수로만 적분해 주면 되겠다. 예, 그래서 요거는 예전에 이제 했으니까요. 했던 결과를 그대로 우리가 이용하면 이렇게 2배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x승이 나오고 x는 0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고요. 이번에는 y에 해당하는 마지널 덴서티를 구해보면 똑같이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라는 모든 구간에 대해서 이 조인트 덴서티를 우리가 x라는 변수로 적분하면 되는데, 이제 x 특정한 y 값에 대해서 우리가 y의 범위를 생각하게 되면 이 구간만 바로 적분해야 되는 x의 범위가 되니까 0부터 저 직선 위의 좌표를 y로 표현해주고, 아까처럼 요 조인트 덴서티를 그대로 넣어서 x로 해주면 됩니다. 따라서 이것도 우리가 예전에 했던 것들의 결과를 최종적으로 그대로 이용하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마지널 덴서티를 얻을 수가 있네요. 이제 마지널 덴서티를 얻었으니 여기에 이제 우리가 마지널 익스펙테이션, 각각에 대한 평균을 구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번에는 요 주어진 조건과 같은 요거를 이제 요 부분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뮤 x를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뮤 x는 아까 마지널 덴서티 구했는데 0부터 x의 범위는 무한대였고요. 그 다음에 덴서티가 2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x 승이고 구해야 되는 변수값의 평균이 x, 이렇게 되네요. 이건 부분 적분인데요. 한번 살짝 부분 적분 해보면 우리가 이 부분을 먼저 적분하고, 그래서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x가 되고 여기 x는 그대로 넘어가고요. 이것을 0부터 무한대 부분 적분해주고 마이너스 부호로 넘어가는데 이 앞에 마이너스 때문에 플러스가 되고 x는 이제 미분이 되죠. 그 다음에 이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x승은 그대로 넘어가되 다시 0부터 무한대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해보면 0이 되고 다시 요거는 지수함수의 적분이 되므로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2분의 1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할 수 있고요. 비슷하게 우리가 expectation y, 지금 뮤의 y를 구해보죠. y도 0부터 무한대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앞에서 구했던 y의 요 모양은 2배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이렇게 됩니다. 거기에 y라는 값을 이제 곱해서 해줘야 되겠죠. 자, 여기에는 또 y와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y승이 좀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요. 요거를 우리가 어쨌든 최종적으로 부분적분을 이용해서 풀면 2분의 3이라는 값을 또 구하게 됩니다. 자, 요 x 곱하기 y에 대한 평균도 방금과 마찬가지로 이제는 이중적분이고요. 2배의 익스펙테이션 x 이렇게 되는 게 이제 조인트 덴서티고 x 곱하기 y를 해주고 얘를 dx, dy라고 해볼까요? 자, 이중적분인데 x를 먼저 좀 적분하는 거였으니까 특정하게 y 값이 정해져 있을 때 적분해야 되는 x의 범위는 앞에서처럼 이렇게 0부터 y까지입니다. 그래서 0부터 y로 해놨고요. 지금 x로 먼저 적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y의 변수는 0부터 무한대 이렇게 되고요. 이거를 혹시라도 x와 y의 변수의 순서를 내가 바꾸겠다? 그럼 y, x, 그 다음 여기 안에 있는 수식은 그대로 쓰고요. 적분 변수의 순서를 바꾸면 이제는 x 값을 고정시켜 놓고 y의 범위를 먼저 적분해야 되니까 이렇게,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x부터 무한대, 이제 0부터 무한대 이렇게 되는 거죠. 결국 부분 적분의 항들이 쭉 나올 텐데요. 그걸 우리가 그냥 각자 풀면 이 값은 전체적으로 1이라는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시그마 xy를 구하면 xy의 평균에서 아까 2분의 1과 2분의 3 나온 것을 빼서 이렇게 또 4분의 1이라고 계산하면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컨티뉴스나 디스크리트한 경우에 각각의 이제 이 코베리언스를 구할 수 있을 거고요. 코베리언스를 구하기 위해서는 마지널 덴서티를 이용해서 이런 것들도 우리가, 즉 마지널 익스펙테이션도 구해야 되기 때문에 마지널 덴서티를 구하는 과정까지 잘 고려해서 우리가 코베리언스를 구해야 되는 그런 것이 필요하겠습니다.